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낯설어도 여러분의 기름값과 직결되는 바닷길입니다. 전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군사 대결이 아닙니다. 이 긴장의 뒤에는 석유가 지나가는 길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설계한 자는 미국입니다. 어제 오늘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의 전략 엘리트들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에너지 패권이라는 말부터 짚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석유가 지나가는 길을 장악한 나라가 강합니다. 비유하자면 금을 캐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금이 거래되는 시장의 주인이 부자인 것과 같습니다. 2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사우디 이븐 사우드 국왕이 군함 위에서 합의합니다. 미국이 사우디 왕실의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사우디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한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 통일되면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가지려면 미국과 거래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놀이공원 안에서 쓸 수 있는 전용 화폐를 미국이 독점 발행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놀이공원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달러를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최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사겠다고 나섰고 사우디도 달러 이외 통화 거래를 검토했습니다. 패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의 길 자체를 새로 깔아서 달러 체제를 다시 굳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 약 54km. 이란이 북쪽 해안선을 장악하고 중국제 대함 미사일로 유조선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도로가 하나뿐인데 입구를 누군가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회 운하를 논의했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길이 트랜스 아라비안 파이프라인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 사우디 땅을 가로질러 이스라엘까지 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패권적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의 석유는 호르무즈를 통해 나갔고 이란이 그 관문을 쥐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면 관문이 바뀝니다. 이란 대신 이스라엘이 석유의 출구를 장악합니다. 에너지 패권의 열쇠가 미국의 적에서 미국의 동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동시에 걸프 왕정 국가들의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아파트 단지의 유일한 출구를 이스라엘이 관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생명줄을 쥐고 있으니 아무리 밉더라도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인프라에 탈을 쓴 동맹 고정장치입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여기서 연결됩니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수교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파이프라인과 경제 회랑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토대를 까는 작업이었습니다. 수교를 해야 인프라를 놓을 수 있고 인프라를 놓아야 경제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외교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겁니다. 호르무즈의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위험해야 새 길이 필요해지고 새 길이 필요해져야 파이프라인 건설 명분이 생깁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퍼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입니다. 인도 물건을 배로 아랍에미리트까지, 기차로 이스라엘을 거쳐 다시 배로 유럽까지, 배로 수에즈 운하를 쭉 가면 되는데 왜 이 번거로운 경로를 설계했을까요? 철도를 따라 함께 깔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화물회랑이라는 이름은 파이프라인을 정당화하는 포장지에 가깝습니다. IMEC에는 또 하나의 패권적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정면 대항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해서 물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르항, 미얀마 차오쿠표항, 그리스 피레우스항까지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이 지나가는 길을 누가 까느냐? 이것이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IMEC는 이 구도를 뒤집으려는 미국의 대항마입니다. 에너지 루트 재편과 물류 패권 견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미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첫째, 달러 패권의 유지입니다. 석유가 이스라엘을 통해 유럽으로 나가면 거래 통화는 달러입니다. 길이 바뀌어도 놀이공원 전용 화폐는 여전히 달러입니다. 둘째, 군대 없이 중동을 묶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하나로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경제 공동체가 되면 이스라엘이 중동을 대신 관리합니다. 미군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영향력이 유지됩니다. 셋째, 중국 봉쇄입니다. IMEC로 1대1로를 차단하고 호르무즈 불안정을 유지하면 중국의 에너지 약점을 계속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돈의 길, 동맹의 구조, 경쟁자의 약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한 줄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
전략 엘리트들이 오랜 기간 설계하고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이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사람이 비판을 받겠지만 계획 자체는 그것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국제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제 이 패권 재편이 동아시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수입 석유의 약 40%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여기에 말라카 해협이라는 또 다른 병목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오는 유조선은 말라카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미국 해군이 이 해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와 말라카 두 개의 목줄이 걸려있는 셈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미얀마 송유관을 집요하게 건설하는 이유입니다. IMEC까지 완성되면 1대1로는 경쟁 루트에 직면하고 중국의 에너지 확보전은 더 치열해집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원유의 약 90%를 중동에 의존하며 대부분 호르무즈를 지나갑니다. 대체 수송로가 생겨도 방향이 이스라엘과 유럽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석유는 여전히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합니다. 새 길의 수혜자가 아닌 겁니다. 한국도 닮은 처지입니다.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며 호르무즈를 지나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 석유가 유럽 방향으로 흐르면 동아시아 물량에 변화가 생기고 에너지 조달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불편한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에너지 수송로 재편의 수혜자는 유럽과 이스라엘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석유를 사는 나라인데 누구는 새 길이 생기고 누구는 좁은 해협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 패권 재편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기회도 있습니다. 중동 인프라 공사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건설 기업에게 새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으려면 미국이 설계한 이 패권 구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너머에서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었고 지금은 실행 단계입니다. 유럽은 새 길을 얻고 중국은 견제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